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저희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담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좋다는데 뭘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속 썩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3부에서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미리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자, 이렇게 3부 안내까지 드렸고요. 2부도 함께해 주실 수요일에 새로운 얼굴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최재원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다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유소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 핑크 그리고 레드로 이제 맞췄는데 또 한일전 야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살짝 좀 고민을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 다 거기 가 계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의리쟁이 시청자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야겠죠. 물론 한일전도 이겨야 되지만요. 그리고 저희 최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살짝 오프 더 레코드로 주유소 방송 처음 왔는데 너무 이게 차라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제일 편합니다, 현재. 진짜요? 네. 어느 부분이 편하시죠? 저 DBO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 쪽이 조금 네.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주유소가 잘 맞는다니. 엄청 잘 맞습니다. 다행이다. 딱딱하지 않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치고 들어오고 싶을 때 치고 들어오시고요. 뭐 저희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토크쇼 형식이니까. 투마치 토커라서. 치고 들어오다니요. 너무 그런가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음 같지 않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던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끼리 수요일 케미가 또 이렇게 팡팡 터지니까 전 좀 쉬어가겠습니다. 그럼 저 안 해도 되나? 네. 그냥 웃어 넘기시네요, 위원님. 네, 빨리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자, 저희 최재원 위원님께서는 오늘부터 주유소에 합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을 하고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원한 스윙률 보세요. 홈런보다도 더 시원합니다. 동신건설부터 YJM게임즈 거의 한 면이 거의 다 목표가를 달성한 수익이 톡톡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신건설 14.3%, 삼익THK 14%, 15% 가까운 수익률 나고 있고 서암기계공업도 15%, CJENM이 정말 효자 노릇을 했었죠. 26.67%, YJM게임즈 16.9% 넘는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요. 태경 BK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수익을 한번 챙겼네요. 32.83%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현재 담겨 있고요. 안랩과 광주신세계도 담겨 있고 한라홀딩스까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가장 최근에 편입한 백산까지 현재 담겨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종목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빠졌죠, 위원님?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여기 없네요. 매수가에 지금 편입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쭉 종목을 보니까 히스토리가 감이 오시죠, 위원님? 기억나시나요? 네네, 다 기억이 나죠. 일찍이 목표가를 좀 달성해서 챙겼던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1대 복구왕이 이미 탄생을 해서 네. 아주 유력한 복구왕 후보셨는데 네,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은 올림픽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역전을 당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 자리를 뺏기셨는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1대 허반석 위원님 막 저희 여기서 시상식 하고 하셨던 거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아쉽게. 제가 이제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날... 진심이 담기신 거 맞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방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육아에 아쉽게. 전념하시느라. 맞아요. 네? 힘들어요, 여러분.
네, 정말 이렇게 가정을 또 끔찍히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일대 복구왕으로서 정말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셨던 분인데 역전을 당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많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아봐 주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 포트 내에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광주 신세계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네. 광주 신세계. 이 종목 사실 뭐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간간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도 있고 광주 신세계도 있는데 백화점 관련주를 보신다면 광주 신세계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맞죠, 네. 월봉상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회장님 지분을 거의 50%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정용진 회장님이 지분 52% 가지고 있고 신세계가 지분 10% 가지고 있고 신세계는 사실 정용진 회장님의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기업이지 않겠나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재무제표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5%가 넘어가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PBR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 주가를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자산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봐도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18만 원이라는 그 9월 달에 이제 고점 부근이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지금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기간 조정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만간 뭐 한 차례 상승 흐름이 잡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한 17만 5천 원 정도 그 구간에서 비중을 갖다가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추가로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광주 신세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 가격대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하고 계실까 봐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기술투자와 이제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에 또 터치를 해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급은 한번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손절가를 수정을 한다는 걸 깜빡하고 안 했나 봐요. 이거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거 그냥 보유하시라고 손절가 뭐 전 저점 구간인 뭐 보면 이제 7월 20일 날 저점 구간이 7,070원이거든요. 요 저점 구간을 살짝 이탈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차례 그 두나무 나스닥 상장 이슈로 올랐던 테마기는 한데 실적이 1분기에만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 전년도 한 해 동안 냈던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0% 정도 한 분기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지금 가상화폐 상승 흐름이잖아요. 눌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정기 살짝 끝내고 나면 이 파동 이후에 나오는 파동은 좀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4월 초 고점부터 쭉 내려오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저점 구간을 이탈하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6천 원대 부근부터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가총액 6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1분기에 1,000억이면 물론 2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8월 15일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뭐 아무리 못해도 정말 못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냥 영업이익이 빵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 지금 한 40%가량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슈 역시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이슈 역시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부분 한 2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인가 그때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정 이후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아두시면
기업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용으로 또 준비를 했던 손절가 수정이 아직 안 들어가서 안타까운 종목. 네, 아침 방송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께서 바쁘셔가지고 근데 저희 이제 제작진은 그런 거 안 봐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절대 안 봐주시죠. 그래서 네, 칼같이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안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랄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빨리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랩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갖고 갈까요, 쭉?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 어디 가 좀 계시죠? 네. 마라톤 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유 이 날씨예요? 아니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좀 나왔던 이슈를 보니까 지금 왜 그 합당을 해서 빨리 이제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 합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그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그런 이제 부분에 따라서 1년 전에 이제 지금 선출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잘 해결이 되면 합당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합당 없이 이렇게 좀 뭐 야권에서의 대선 주자로 이렇게 나오면서 외연을 좀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뭐 후보들끼리 양보를 하는 형태로 갈 텐데 네. 뭐 주가 흐름은 제 생각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점 밟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하게 되고 이제 후보로 이제 그 대권 주자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뭐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주가는 좀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런 흐름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추세 지금 전환하는 흐름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저항 구간 돌파하고 전고점 자리인 뭐 7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랩까지 리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은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노란톡에서는 자세하게 늘 종목에 대한 리뷰 아침 저녁으로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방송용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사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최지훈 위원님도 앞으로 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실 텐데 위원님들마다 포트폴리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 포트폴리오 성격은 이럴 것이다 하고 좀 시청자분들께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뭐가 제 있을까요? 포트폴리오의 종목의 성질 딱 네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급등주. 네. 곧 급등할 종목이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로냐?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이니 자세하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복구왕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대 복구왕을 노리실 수요일 팀이 지금 막강하게 대기를 하고 있어서 왜 이주연 전문가님 수요일로 우리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케미가 형성이 됐는지 알겠죠? 네네. 여기 수요일이 이제 약간 알것 로켓단이에요,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최고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위원님들로 수요일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2대 복구왕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수요일에서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주의 깊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 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 성함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2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품 명품인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종목을 저희가 모아서 위원님들께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고서 감정가를 좀 새롭게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정말 명품 종목인지 아닌지 오늘도 가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도착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다채로워요. 함께 보면 CJ, CGV 있고요. TLB 있고 나무가, 하이브, 펄어비스 등 최근에 또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군들 올라왔고 다음 종목들 보면 한빛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미래산업, DNF, SM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엔터주의 흐름이 좀 강해서 엔터주도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감정을 받아볼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국민주입니다. 지금 뭐 3명 중에 1명이 갖고 있다는 국민주, 모두가 탑승해 있다는 삼성전자. 근데 두 분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는 아예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뭐 사서 손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두 분이 또 함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아까 사세요 이야기해 주셨던 이주연 전문가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민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첩도 알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확인된 팩트인가요? 그럼요. 삼성전자를 모르면 간첩도 아닙니다. 문명 사회에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삼성전자 어제 오늘 이틀간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만 외인들이 한 9천억 넘는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그중에 5천억 넘는 자금이 삼성전자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외인들이 순매수로 이렇게 좀 시장을 많이 샀을 때를 보면 삼성전자를 순매수로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또 팔기도 많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대단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 조정이 나오던 흐름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한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저점들을 쭉 연결하는 트렌드가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 트렌드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렌드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해 준다.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83,000원이라는 요 저항 가격대를 돌파해주고 안착한다면 제 생각엔 뭐 시세가 좀 괜찮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넘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쳤는데 뭐 기간 조정은 충분히 좀 거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폴더블 폰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이 지난번보다 한 4, 50만 원 정도 지금 싸진 상황인데 네. 예약이 폭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대박이래요. 무료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금액이 정말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예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은 써보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폴더블 폰? 저는 폴더블 폰 아직 안 쓸 것 같아요. 왜요?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게 제품이 싫다 이런 것보다는 네. 사실 폰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서 이게 굳이 뭐 아. 접혔다 펴졌다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해요. 제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네.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못 쓰긴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팔에 이렇게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더 편해지는 더 그런- 편해지면? 네, 더 편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고 폴더블 폰도 출시가 이제 임박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 지금 그동안의 이제 흐름들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하던 가격대를 드디어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요게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온 지 정말 오래됐었거든요. 그럼요. 연초부터 나왔죠. 계속 나오는 이슈인데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냥 기업적인 내용, 기업적인 측면 살펴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50조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을 찾아간다고 하면 한 800조 네. 정도는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증시에 있었다면 뭐 그 정도 가치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적정 주가, 오늘 종가가 이제 82,900원인데 네. 감정가는 10만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고 11만 원 정도도 사실 오. 그 정도 올라온다고 해도 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나오는 영업이익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금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눌림이 나온다면 긴 관점으로 보시고 뭐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8만 전자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는데 최근 또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좋았고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주연 위원님의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우리 최재훈 위원님도 요 종목 픽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게임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게임 테마가 있어서 삼성전자를 하나 고르게 됐고요. 일단은 저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모두의 염원이죠. 10만 전자, 10만 전자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외치는데 이제 과연 10만 전자를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이거 10만 전자 갈 거다. 고점 넘어서 10만 원 갈 거다. 이렇게는 당장에는 조금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고점을 넘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하겠지만 일단 시작은 주도를 했습니다. 시작은 오늘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은 주도를 했지만 과연 이 지수의 상승을 끝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테마가 아닌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 지수의 상승을 끝까지 주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여전히 아직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은데 아까 또 했던 이야기죠. 이거 역시 2분기 매출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탈환이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들 3명 중에 1명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말 이래저래 호재도 많고 이주연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만약에 미국 증시에 있었으면, 뉴욕 증시에 있었으면은 지금보다도 한참 더 올랐을 거다.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월봉을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는 거의 2015년도에 한 번 오르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도에 한 번 올랐어요. 이게 사이클이 거의 5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데 이 전에는 거의 또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5년 주기로 요즘 한 번씩 사이클이 오는 모양인데 일단은 굳이 이제 지수가 고점을 갱신할 것 같지만 제가 제일 보는 유력한 고점은 3,45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슈팅을 쏜다면 3,65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3,650까지 간다면은 10만 전자 지금도 자신 있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3,450도 가지 못했고 지금 고점도 뚫지 못한 상황에서 10만 전자 갈 수 있나라고 물었을 때 뭐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수의 상승을 바라봤을 때 일단 스타트는 삼성전자가 끊어주었고 일단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가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이 단기적인 뭐 감정가는 89,500원입니다. 89,500원인데 이 차트를 보면 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고점 부분이죠. 여기 고점 부분인데 이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수하기엔 나쁜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일 좀 늘려준다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손익비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구간이. 만약 여기를 넘어서 10만 전자를 가준다면 나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만약에 반도체 지금 테마가 좋아 보이는데 나는 반도체 테마 잘 모른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셔도 좋습니다. 이 89,500원, 600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 10만 전자를 가려면은 일단 제가 보는 첫 번째 조건은 이 지수가 3,450을 넘어서 3,650까지의 상승의 연장이 나와줘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89,600원 여기 부근을 넘어서 9만 전자에 확실히 안착을 해주면은 그때 가서 이제 10만 전자를 넘어서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11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그때 가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를 테니까 사셔도 좋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수익을 끊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감정서 한꺼번에 보고 넘어오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삼성전자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감정가 11만 원까지 업사이드가 좀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재훈 의원님의 감정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감정가 이제 1차적으로 89,5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 한 번 정도는 끊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드렸어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 그래서 갈 수 있다가 아니고 10만 전자 갈 수 있나라고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생전엔 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살아생전에 10만 전자 갈 수 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호호 할머니일 때 가면 어떡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아까 결혼하실 때쯤 되면 제가 언제 결혼할 줄 알고 의원님. 뭐 한 5년 안에는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저를 보내네요. 네, 저는 갈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인생사 세용지마다 이건가요, 의원님? 뭐 모르죠. 뭐 좋은 사람 만나시면 또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실 수도. 네, 갑자기 이렇게 제 결혼을 응원해 주시는 온오프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갑자기 든든해지네요. 눈이 좀 촉촉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갈 수 있을지 제가 못 가면 수요일 팀한테 맨날 닥달할 거예요. 저 못 가는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삼성전자. 저는 아무 말도 안 아니야, 했습니다. 같이 수요일 팀으로서 좀 뭐랄까요. 이게 뭐 연자제? 삼성전자가 든든하게 이렇게 또 받쳐주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는 그런 의무가 없어서 약간 어리둥절할 것 같긴 한데 안 되면 제가 오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나 시즌 못 보냈냐 이렇게라도 따질 테니까 네, 수요일 팀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네, 다음 종목도 빨리 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펄어비스가 올라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펄어비스 제가 봐드릴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펄어비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그 CCP에서 개발한 그 게임이 하나 있어요. 네. 우주 관련된 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헤비 유저셨군요. 네, 맞아요. 샌드박스 게임인데, 네. 그게 이제 이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게임 회사인데, 요걸 펄어비스에서 이제 인수를 했더라고요. 뭐 굉장히 좀 괜찮게 봤던 게임 회사인데 그걸 이제 펄어비스가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였었고, 사실 주가는 작년 뭐 11월, 12월 달부터 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리포터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사실 어떤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 부분이 과연 좀 근거가 확실한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왜 생기냐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정도가 되는 종목인데 작년까지는 분명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한 1,500억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은 사막에 대한 매출이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또 호재도 있죠. 중국에서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판호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아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을 때 국내 그리고 다른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매출 아마 중국에서 이 정도로 그냥 뽑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네.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2022년도에 전망치가 3,3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3,800억인데 요거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뭐 이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내년에 2022년에 한 3가지 정도의 신작 출시가 있습니다. 뭐 네. 붉은 사막이라고 또 나오는 부분들이 검은 있다고 사막 하더라고요. 말고, 네. 네, 붉은 사막이 또 지금 위원님 나오는데요. 셔츠 색깔과 같은 붉은 사막.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MMORPG 게임하고 뭐 캐주얼 게임하고 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류가 다르게 해서 한 3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CCP라는 회사에서 네. 또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작들이 성공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는 주가가 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고 고점권에서도 거래량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온 시점, 그러니까 아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요때 거래량이 꽤나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갭이 여전히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갭 구간을 좀 매우로 내려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뭐 충분히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앞으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를 좀 잡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펄어비스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게임 종목입니다. 관련돼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감정서 보고 넘어오도록 하죠. 네, 종목 진품 명품 두 번째 주인공은 펄어비스였습니다. 감정가 8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 한 줄 정리를 들어보면요. 네, 게임은 정말 아편인가? 라고 중의적으로 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펄어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1, 2부 통틀어서 게임주 이야기가 정말 활발하게 나오고 있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게임에 대해서 아예 그냥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서 셧다운을 했던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맞아요. 나거든요. PC방 가면 막 노래 나오잖아요. 10시가 되면 집에 이제는 가야 우리가 된다. 헤어져야 할 네. 시간. 제가 그걸 겪었던 세대. 아, 겪었던 세대고,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네요. 갑자기 인터넷선 끊기고, 네. 뭐 이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게임주 주가가 어땠나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네, 과거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 네. 그때는 어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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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가 제약바이오가 무슨 어떤 호황일 때?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막 급등이 나온 것처럼 아. 게임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잘 움직였던 신작 낸다 하면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그런 이제 매출이 확인되기도 전에 그런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했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네네.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네. 매출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주가가 막 그렇죠, 급등을 그렇죠.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는데 네, 뭐 재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제가 주식을 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랬으면은. 여기 안 앉아 있고 건물주로 뵀을 텐데. 아, 그러니까요. 저희 이 건물주를 호령하면서 건물 그때 돌아다니는 게임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을 하셨어야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 게임 PC방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좋아하는 게임에 아이템을 살 것이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주식을 됐는데. 했었으면 그 안타까운 이야기와 함께 셧다운을 겪었던 세대로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자, 펄어비스까지 받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볼까요? 아, CJCGV가 올라왔습니다. 영화관. 이 한켠에 머릿속 한켠에 잊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관 요즘에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서 영화관이 뭔가요? 집 앞도 잘 못 나가는데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인데 네. 일단 CJCGV 일단 차트로 간단하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당장 이 코로나19 사태를 떠나서 주가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일단 일봉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잘 안 보이니까 주봉으로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12,600원 부근에서 저점은 형성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되었고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백신 접종률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만 좀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백신을 공급받고 백신을 맞으면서 이 백신의 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한번 걸리고 나면 몸에 이제 항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걸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진화를 하는 과정을 좀 이제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치사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퍼지다 보면은 이 전염률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바이러스는 결국 숙주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 치사율이 너무 강하면은 숙주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같이 죽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델타다 뭐다 하면서 계속 진화를 하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통계를 보자면 진화를 할수록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염률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약해지든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든 이렇게 되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조금 굉장한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유럽의 영국인데요. 영국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나서 이제 모든 이 코로나19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막 영국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 막 축구장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네. 수만 명이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딱 실시했을 때는 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느나 싶더니 지금 다시 감소 추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 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영국의 집단 면역 실험이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CJCGV라는 종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의 근본 가치, 우리나라 영화관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죠. 네. 기본 근본적인 가치를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CJ, CGV 어찌됐든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적정 감정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가 좀 보는 게 좋겠나요, 위원님? 일단은 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 주봉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일단 그냥 주봉으로만 딱 보면 이 56,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올라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와 줄 것 같고 네. 여기를 한번 넘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가 넘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상승 파동에 좀 예상되는 고점은 일단은 56,000원 부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000원 라인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정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아마도 오늘 종목 진품명품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CJCGV 감정가 56,000원 라인까지 우리 최재훈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고 한 줄 정리를 들어보면요. 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나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19가 좀 다 끝나서 변이 바이러스도 다 잡힌 다음에 영화관도 마음대로 가서 팝콘도 좀 먹고 올림픽도 좀 마음 편하게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간절히 드네요. 자,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품명품 다음은요. 저희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주연 전문가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재원 위원님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제 포트에 새롭게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명을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실수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네, 실수로라도 그 네.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월요일에 모 전문가님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힌트를 설명하다가 종목명이 나온 거예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네. 제가 터져가지고 수습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과연 방송을 보시고 힌트만 가지고 그 종목이 그 종목인지 맞출 수 있는지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함께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각각 오늘도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미리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이주연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에 난이도가 있다면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일까요?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중 정도? 네네. 이게 잘하면 금방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전혀 이쪽을 안 본다면? 전혀 못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좀 중간 정도? 중간 정도? 그냥 쉽진 않을 것 같다.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맞춰볼게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물질이 나파모스타트라는 물질입니다. 와, 너무 많이 힌트를 드린 것 같아. 이것만 해도 검색하면 압축이 확 될 겁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코로나19 치료제까지만 알려주셨으면 너무 많은데?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나파모스타트 임상 중이다. 네, 임상 3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3상까지? 네. 단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HMM이라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최재원 위원님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들어볼게요. 위원님, 종목명 말하지 마시고 힌트만 들어볼게요. 네. 아니 일단은 이게 저는 힌트인지 몰랐어요. 아, 힌트인지 그렇군요. 몰랐고 저는 이제 어. 이 주유소 할 때마다 이제 전문가 네네. 명문의원 한 명당 이제 포트를 하나씩 그렇죠. 준비를 하시니까. 준비를 하는데 이거 공개를 안 하나요? 네, 종목명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아요. 다음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포트에 편입이 되면 다음 이제 방송에서 볼 수 공개가 있는 되는구나. 거죠. 이게 제가 힌트인 줄 모르고 네. 이 종목을 고른 이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찾지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오늘은 좀 그러면 빡셀 수도 있다. 많이 상일 높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갖고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고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좋고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 보여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굉장히 찾을 때 고되겠네요. 네, 힘들 고됩니다. 것 같네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건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막 그쵸. 종목을 올려주시면 아니면- 찍거나 아니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바로 알아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약 3개 정도가 앞으로 이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이 커지면서 현재 매출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매출 기여로 지금 매출 대비 5배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매출이 한 5배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업계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업계에서 예상하고 네.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본인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사 PR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 스스로 이제 자기 PR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니까요. 이거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재원 의원님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를 지키고 반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이렇게만 하면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딱 한 가지 힌트를 이제 힌트라고 하시니까 만들어서 드리자면 네.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어. 함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국산화한 회사입니다.
아, 기술적 반등자를 지키고 반등. 사실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그쵸. 차트를 안 봐요. 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알 수가 없죠. 저 같은 차트 까먹는 분들은 네.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네. 현기차와 관련된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까지 함께 언급을 하면 좀 종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쪼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힌트가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두 번째 포인트 들어봤고, 자, 이주연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분기 매출이 분기 매출로 역대급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로. 네, 2분기. 요번에 네. 2분기에서 분기 매출로 사상 최대치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나요? 네. 오늘은? 나중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는 걸로. 아, 추가 힌트가 또 있나요? 이거는 근데 이 너무 힌트가 아니라 어. 다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좀 너무 그럴 것 떠먹여주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네. 분들에게 진짜 다 떠먹여줬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뭐 액션으로 보여주시던지, 네, 뭐 초성으로 알려주시던지, 그거는 추가적으로 노란톡에서 알려주는 걸로.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분기 매출로 이번 2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중에 답이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자, 최재훈 위원님 마지막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네, 일단은 저 이것도 역시 파동의 패턴 값을 딱 지켜주고 올라갈 것 같아서 패턴 값으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힌트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힌트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자면 네. 이 힌트는 이 주유소 시청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힌트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옆에 계신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예전에 한번 들고 오셔서 네. 이제 크게 수익률을 올려줬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이 됐던 종목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많이 압축이 되겠네요. 네.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 무슨 종목인지 아시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래서 들었습니다. 들었나요? 네. 두 분이 그래서 비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분이 눈빛이 약간 이제 딱 이제 교환이 됐던 게 그런 부분이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주유소에서 구면인 종목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애청자분들은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주유소 맞춤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되게 애청하고 계시다는 것이 헐.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나왔네요. 확인이 가능하죠. 발빠른 시청자분들은 맞춰보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엉뚱한 종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종목이 그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힌트가 다른 종목인데 그런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있어서 네,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몇 % 정도 보고 계시는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의원님 몇 % 정도? 저는 2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 100%. 와, 옆에서. 와,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옆에 앉으시는 분들이 다 100%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근데 느리게 가는 100%도 아니고 빠르게 급등. 빠르게 급등 100%? 네.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은요? 저는 한 10%.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요. 무거운 종목이군요.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이제 저항자리 정도 생각을 하시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또 수요일 케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관련된 안내 사항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2부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